강원도 도시재생센터가 개소한 지 3주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9월 17일에 개소를 했고요. 올해도 딱 3주년이 되었습니다. 총 42곳의 도내의 센터에서 오늘도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열심히 현장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거버넌스를 넓히는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마을에서 마을 식당, 음식을 가지고 로컬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그 선진 사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 제안 아이디어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듣고요. 그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꾸림의 임혜순이라고 합니다. 강원도를 주 무대로 해서 지역 활성화나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연구와 컨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의 세미나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간 우리가 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우리가 지역으로 돌아가서 함께 좀 사업으로 주민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 지역 자체의 힘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사자분들도 네트워킹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한번 좀 기획이 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후에 조금 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 해왔었는데 강원도 도시재생센터 개소에 맞추어서 이런 자리를 함께 마련할 수 있어서 굉장히 또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고요. 때문에 저는 이제 한 200여 군데 시군센터나 이렇게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는 사업, 우리 지방자치 시대가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하고 수기 민주주의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와서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한 사업하는 하나하나 과정들이 우리한테는 재산이다.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어떤 그 성과물의 재산도 있지만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어떤 이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어떤 밀착도가 높아가는 과정들이 우리 어떤 역량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3주년 동안 강원 연구원에서 같이 해주시고 또 그 연구원에서 훌륭한 인재를 또 추천해 주시는 김승희 교수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도 항상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시재생센터가 3주년이 되는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김승희 센터장님이 서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저도 늘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었는데 김승희 센터장님과 또 우리 도의 김동균 과장님께서 저희 디자인진흥원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많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됐고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회복이 아닌 지속적인 재생과 성장을 위해서는 ESG를 중심으로 비전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로컬 식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는 특히 강원도의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생적 디자인 생태계의 청사진을 강원도 도시재생센터와 강원도 디자인진흥원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상한 것에 대해서 식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흔한 것에 대한 관성적인 시선을 버려야 돼요. 외부인의 시선으로 자꾸 봐야 돼요. 꾸준하게 결과물로 만들어야 돼요. 보면은 안타까운 로컬 음식들이 있어요. 겉모양만 다르고 같은 빵을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붙여가지고 만든 것들. 모양만 다르고 다 빵이에요. 경주빵, 강릉빵, 춘천빵, 전주빵 이런 식으로. 대도시로 떠났던 지역 사람들이, 강원도 사람들이 강원도적 향수를 느끼고 강원도에 와서 그걸 즐기고 SNS나 이런 거에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퍼져나가는 거죠. 레시피를 지역 주민들한테 모으고 결과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컬 컨텐츠가 된 거예요. 그런 레시피들이 각 집에 있을 때는 아무런 컨텐츠가 아닌 거예요.
근데 딸기가 들어오는데 분명히 거기 써있기는 라벨에는 프로덕트 오브 코리아예요. 근데 모든 셰프랑 다 알고 있는 건 이건 일본 딸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의 식재료가 다양한 게 많이 있는데 왜 다 일본 재료로 알고 있을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의 식재료를 외국인들도 알 수 있게 영어로 알리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재생 순환이 가능하냐의 문제인 거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로컬리티의 부재. 외부의 인력만으로 이거를 운영하고 이거를 히스토리를 풀어내고 이게 삶에 녹아들게 하기까지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과연 가진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첫 번째 생각할 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도시는 어디인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는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왜 먹는가? 그 도시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이제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의 기업들과 단체들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주에서 하고 있는 미로 주방이라는 공유 주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자. 저희가 이제 공간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특성을 먼저 지리적인 특성들을 고려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나 자원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하는데 게스트하우스나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다는 시장에 있지만 촌스럽지 않은 그리고 좀 신경을 써서 세련된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줄 것이고 그 공간의 생명력이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전통주 교육기관에서 전통주를 공부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크래프트 맥주도 만들어보고 증류주, 전통주 여러 가지 이제 술들을 만들어 보면서 그래서 이제 지역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울보다는 지역성이 훨씬 더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맞는 것 같아서 지역들을 많이 찾으러 다녔고요. 강릉에 이제 폐업한 탁주 양조장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197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었고요. 한국적인 재료, 전통주 재료를 활용해서 크래프트 맥주를 잘 만들고 또 한국인이 즐기고 또 세계적인 경쟁력도 만들 수 있는 실험적인 맥주들을 잘 만들어 보자 해서 출범을 한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작은 양조장으로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디자인이고, 그 디자인은 지역성을 가장 담아냈을 때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디자인과 병 용기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가장 우선하는 게 이제 지역에서 사랑받는 맥주가 돼야지만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지역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게 나전역의 예전의 모습입니다. 예전의 모습이고 나전역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21일 날 오픈하였을 때의 모습과 예전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그리고 나전역을 찾는 분들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민트색이 너무 이뻐요. 그럼 전 속으로 그러죠. 민트색은 옛날서부터 있었어요. 어머, 여기 기차가 들어오네요. 기차는 이미 30년 전부터 다녔어요. 뭐 제가 이제 속으로만 그러죠. 제가 생각하였을 때 도시재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어떠한 것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로컬입니다. 로컬. 제가 로컬에 관심을 가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정선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곤드레였습니다. 그 곤드레 크림 커피를 사갑니다. 비쌉니다. 6,000원이나 합니다. 예, 보통 커피가 4,000원이잖아요. 6,0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잘 팔립니다. 잘 팔리는 이유는 전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선의 것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이 로컬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죠. 로컬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역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지역의 로컬이 대표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호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제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담으면 되더라고요. 거기 있었던 것에 무엇인가 담기 시작하면 변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생각해서 담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호응하고 좋아하고 그러한 것들이 대표성을 띠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까미노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양구 사과 농장가하고 수밀 계약을 해서 파지 사과를 더 이상 버리지 않고 사이더를 만들고 그거를 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름으로써 저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다시 사과를 많이 살 그런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부하고 협력하는 것도 단지 사과를 수매하는 게 아니라 농번기 때 그분들의 일손을 좀 같이 함께 나누고 친환경 농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구 입장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공모가 낮길래 어떤 도시재생이라 해서 어떤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으로 양구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양구 입장, 양구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지역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사람들이 양구하면은 뭐 양주냐 뭐 다른 지역을 대면서 양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만 하시고 여자분들은 아예 모르시고, 이게 중의적인 개념이 있는데 먹는 것으로 사람과 자연을 잇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로 완전 서로 지지하고 상상하고 어떤 지역의 작은 변화를 이뤄나가는 것, 저희 양구 입장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강익입니다. 제가 도시재생 현장을 쭉 타 지역도 쭉 다녀보면서 마을 식당 잘 되는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이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기존에 잘 나가던 이 마을 식당이나 급식 시설 운영하는 업체들도 지금 너무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성공 사례만큼이나 좀 실패 사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첫 번째 요인은 리더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외식업 경험이 없습니다. 또 외식업 경험이 있으신 분은 나는 식당은 죽어도 안 할 거야. 그동안 지긋지긋해.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 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기업가 정신도 되게 취약하고, 또 주인으로서 이 성실성이나 책임의식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일종의 식당이라고 해야겠죠. 두 번째, 마을 식당 운영에 대한 미션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 식당은 뭐냐면 주민들에게, 특히 어르신들에게 싸게 해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데, 또 그 사업 계획은 뭐냐면 로컬푸드예요. 로컬푸드면 뭐냐면 원가가 높고, 사실은 그건 중산층 주부분들이나 이런 데 타겟을 맞춰야 되는데, 미션은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원가 낮추고 어르신들에게 맞는 식당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부조화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입지도 중요한데, 사실 식당은 입지가 무척이나 중요한데, 지금 우리 경우 보면 이제 구도심, 사실은 입지가 안 좋은 것이고, 거기다 앵커 시설 이런 거 하면 일정 시간 되면 문 닫고 이러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식당 운영이나 뭐 술집 운영이나 뭐 수제 맥주 운영이나 이런 게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입지 측면에서는 되게 불리한 요건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식당 운영으로 답이 나오는 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 대부분 케이터링 서비스, 그리고 핵심 킬러 상품을 온라인 유통으로나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을 가지고 판매하는 데서 수입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식당이 일자리 창출이 목표면 거기에 목표에 맞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타겟을 정확히 맞춰야지. 핫한 식당을 만들어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면 지금 오늘 소개한 많은 모델들이 또 방향이긴 한데,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겠다거나 이런 식의 좀 복지형의 먹거리 복지형이라면 그건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잘 잡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